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25학년도 6월 비문학 지문 중에서도 과학기술 지문, 플라스틱, 그쵸? 플라스틱 지문이죠. 요 지문 분석 강의 영상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9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6월 모의고사 비문학은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일이 많기도 하고 또 게으른 것도 있고 해서 좀 급하게 끝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요 지문은 굉장히 정석적인 과학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 장면 구상하시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 장면 구상을 하시고 실전에서는 간단하게 로직 트리 만들어가지고 퍼즐 맞추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 먼저 받으시면 문단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문단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용히 가능한 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핵심 문장은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문단은 사실 뭐 크게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진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두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핵심 문장이죠. 누가 봐도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겠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문단이죠. 키워드 잡아봅시다.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한다.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이라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 한다.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 결합력은 강하다.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많이 잡았어요. 뭐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잡은 건데 실제로는 제가 그런 단일 결합이나 이중 결합, 뭐 전자 8개고 탄소는 4개다. 이거는 제가 사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단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공유 결합 정도고요. 요 다른 세부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력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나는 이것만 잡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정석적인 접근은 장면 구상하시는 겁니다.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4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8개가 있어야 이제 안정해지는 거니까 나머지 4개를 다른 데서 가지고 와야겠죠. 그렇게 해서 탄소 원자가 안정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면 구상을 연습을 하시고요. 실전에서는 이런 키워드들 가지고 퍼즐 만들어 놓는 거, 공유 결합에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전자 8개, 이게 이제 안정적인 거다, 안정화가 되는 거다. 이 정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치로. 뭐 아무튼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탄소 원자가 이렇게 4개 있고 4개 있으면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단일 결합이겠죠. 2개 있을 때는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장면 구상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정석적인 접근 방법인 거죠.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단.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핵심 문장이죠. 이제 에틸렌 분자들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 겁니다.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키워드 잡아야겠죠. 2개의 산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키워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잡습니다만 나는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잡아두시면 됩니다. 퍼즐로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뭐 이것도 잡고 싶으시면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 요 밑에 있는 요 키워드들은 크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아닙니다. 장면 구상하실 때만 사용을 하시고요. 물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력이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 그냥 큼지막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실력이 좋아질수록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기 안에 다 들어가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4개가 결합이 되는 건데 탄소 원자 2개끼리 이 탄소 원자끼리는 이중 결합을 하고요. 수소 원자들끼리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단일 결합해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8개죠. 이렇게 탄소 원자가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여기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붙은 게 뭡니까? 에틸렌이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에틸렌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게시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핵심 문장이겠죠. 요거를 통해서 이제 뭘 하시는 겁니까?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거겠죠. 자, 그럼 키워드 채워가지고 퍼즐 만들어 봅시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죠. 한 개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개를 어디서 가지고 오겠죠?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에틸렌, 안정되어 있던 에틸렌에서 한 개를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틸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정해지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 퍼즐, 요 로직 트리 퍼즐, 장면 구상이 안 되시면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요 정도만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되는구나 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공부하고 연습을 하실 때는 장면 구상하셔야겠죠. 에틸렌, 이게 이제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는 탄소 2개 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건데 편의상 그냥 8개 가지고 있는 에틸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과산화물 게시제가 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죠.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다른 에틸렌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빠지면 얘도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하면서 쭉 연결되는 거. 이게 이제 사슬 형태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요렇게 머릿속에서 장면을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결정 영역에 대한 이야기, 요게 이제 핵심 문장이 되겠죠.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이걸 일일이 막 다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다 컨트롤 하겠다.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아무튼 요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요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전체적인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이제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세부적인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다 통제를 하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관계 도식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요렇게 하면 탑도 쌓기가 편하죠.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가는 문단이고요. 그 위에 이제 플라스틱의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틸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에틸렌 중합을 통해서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는 과정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결정 영역에 대한 이야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탑을 쌓으면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대충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의도적으로 색깔을 살짝 다르게 했는데 플라스틱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에틸렌의 개념이나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결정 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나온다면 3가지 종류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런 데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크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같이 엮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큼지막한 흐름 속에서 어느 문단에서 나오는지 보시고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문 찾아가서 돌아가서 확인하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만 정리를 해도 이 정도 정리한 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험치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류의 지문,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공부하다 보면은 비슷한 거 떠오르는 게 몇 개 있으실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를 했는데 너무 확신이 없다,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 기출 공부와 분석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요 정도 정리하면 이 지문 또 정리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기 오픈 카톡 주소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혹은 뭐 수업문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모아서 다음날 아침이나 낮에 제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 지문, 플라스틱 지문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